민지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네, 오늘 강의 잘 부탁합니다. 뭐, 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네, 차분하게 그냥, 천천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화면이 계속 깜빡거리는데 저한테만 그러는 걸까요? 예? 아니요. 괜찮은데? 어, 네. 지금 대기실에 25분 계시고요. 네. 지금 8시 돼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알피니온 중강좌입니다. 오늘은 강의는 소장대장 초음파 민지호 선생님이고 저는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간혈관종 정리 Q&A를 선생님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원장님들이 들어오고 계셔서 한 3분 있다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계시는데요. 3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알피니언 아카데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강의는 먼저 민지호 원장님이 소장, 대장 강의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피니언 회사 소개 간략하게 있을 예정이고, 다음에 혈관 관종 강의를 김일봉 원장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에는 전체 Q&A 시간을 가지고 오늘 중 아카데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호 원장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화관 질환의 초음파 소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죄송한데 그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좀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네, 이렇게 괜찮나요? 상단의 디스플레이 설정에 전체 화면으로 클릭해 주시면 것 같습니다. 이거 전체 이게 지금 슬라이드 쇼긴 하거든요. 크게 안 보이시나요? 네, 발표자 모드로 보여서 혹시 네. 상단의 중간에 디스플레이 설정 버튼 혹시 보이실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비디오요? 잠시만요. 비디오 설정? 원장님 혹시 그러면 PPT 나왔다가 다시 한번 켜주시겠어요? 아까는 잘 나왔어가지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이건 어떨까요?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화관 질환의 초음파 소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소화관 초음파의 개요와 관찰 포인트, 그리고 다양한 소화관 초음파 직내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PPT의 대부분은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의 케이스를 차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GI 트랙 스캐닝의 이제 방법은 스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싱을 하면서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잔디 깎듯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캔을 하게 되고, 반대로 콜론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쿤부터 해가지고 렉튠까지 트레이싱을 해가면서 스캔을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장, 대장 초음파를 볼 때 이제 급여화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 영상들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영상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이 영상들은 꼭 남겨야지만 저희가 이제 불필요한 삭감이나 그런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변티를, 메센티를, 뱃셀을 포함한 장관막 스캔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캔은 뒤에 이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복부 초음파할 때 판크레아스 횡단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캔입니다. 그리고 IC밸브 스캔, 그 다음에는 이제 간략하게 배를 4분면으로 나눠서 각 4분면마다 스캔 사진을 하나씩 남기게 되는데, 주로는 대장을 중심으로 남기게 됩니다. 대신에 우하복부랑 좌상부에서는 일륜과 제두넘 스캔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서는 우하복부에서는 A콜론, 그 다음에 우상부에서는 T콜론, 그 다음에 좌상부에서는 D콜론, 그리고 좌하부에서는 S콜론 스캔 영상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화비대유물 협착제의 경우에는 안트럼 스캔, 행스캔과 종스캔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장관막 스캔은 어려운 게 아니고, 저희가 흔히 보는 이 판크레아스, 이게 보면은 스파인이 있고 그 앞에 아우타가 있고 그 바로 앞쪽에 SME, 스페리오 메센테릭 아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스페리오 메센테릭 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리오 메센테릭 뱃셀이 되는데, 이 스캔 뷰가 상장관막, 동정맥을 포함한 장관막 스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치 부분에서 이 스캔을 하나 남겨놓으면 필수 영상을 하나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IC밸브가 되겠습니다. IC밸브는 터미널리움과 시쿰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스캔을 하나 남겨놓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앞에 얘기 드렸다시피 4분면을 나눠서 스캔을 나누게 되는데, 너무 대장 스캔만 들어가면 어차피 소장, 대장 초음파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소장 영상을 하나씩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하부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A콜론 스캔, 그리고 일륨 스캔 하나 남겨놓게 되고, 우상부에서는 T콜론 스캔, 그리고 좌상부에서는 D콜론과 여기서 이제 제두넘 스캔을 같이 남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하부에서는 시그모이드 스캔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소화 비대음 협착듯이 이제 주로 소아과 원장님들께서 많이 하실 텐데, 이때는 위에 안트럼에 횡단상과 종단상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이 소화관 초음파의 특징은 사실 언제든지 시행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피지컬하면서 환자가 아파하는 부위나 불편해하는 부위를 자세하게 누르면서, 또 눌러보면 환자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아파하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초음파로도 보지만 마치 이게 소노그래피 모피 사인처럼 피지컬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원하는 관심 있는 부위를 자세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게 잘 보시는 분들은 정말 구분도 잘하고 이게 진단도 내리는데 수월할 수 있겠지만, 이게 처음 하시는 경우나 좀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저처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볼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많이 차거나 배가 이제 크신 비만자에서는 영상을 획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포기하기에는 정상일 때는 관찰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다행히도 병변이 있을 때는 관찰이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화관벽도 이렇게 비대해지고, 그 다음에 내감도 늘어나고, 혈류도 증가하고, 또 주변에 폐쇄 인피트레이션이 있으면서 밝아지면서 이게 대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임파선 비대나 액체제로 등들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데 초음파를 댔을 때 명확하게 눈에 띄거나 잘 보이게 되면은 그거는 대부분 패스로직 사인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필수 영상들은 꼭 남겨놓고 가장 중요한 거는 피지컬을 먼저 해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봤을 때 제일 아파하는 부위, 제일 불편해하는 부위를 중심으로 열심히 찾다 보면은 병면을 내리고 진단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정상일 때는 관찰이 어렵지만 이렇게 벽 비율, 주로 벽이 있게 되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 인플라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브뮤코자, 층이 많이 두꺼워지는 양상을 볼 수 있고 내강도 이렇게 확장돼서 잘 보이게 되고 도플러도 띄우게 되면 혈류 증가도 일어나게 되고 주변에 폐쇄 인피트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밝아지게 되면서 대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림프절도 커지고 액체절도 이런 소견들이 있으면 뭔가 저희가 잘 몰라도 초음파를 냈을 때 뭔가 이상 소견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하면 저희가 다양한 질환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초음파를 보기 전에 피지컬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이렇게 방대한 배 안에서 어느 부분, 어떤 것을 포커스로 잡고 저희가 접근해야 될지 미리 임상의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음파로는 접근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위 같은 경우에도 초음파로 정보를 얻을 많은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바디와 펀두스 부분에는 가스가 차 있기 때문에 초음파적으로 좀 접근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마시고 음수법을 통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가스들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층구조나 벽구조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위장 초음파를 볼 때 위치관계를 보면 앞쪽은 안테리어 월이 되겠고 뒤쪽은 당연히 포스테리어 월이 되겠고 리버 쪽이 LC, 그 반대쪽이 G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구조를 보게 되면 주로 어둡게 보이는 게 초음파, 음파 투과가 잘 되기 때문에 머슬층이 됩니다. 그래서 머스큘라리스 무코자와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오가 어둡게 보이게 되고 밝게 보이는 쪽이 이제 반사가 잘 일어나는 무코자나 서브 무코자, 시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례를 살펴보면 이 38세 남자 환자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속된 명치부위 통증을 주소로 내어놨고 음수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봤을 때 바디 부분에 월 티크닝이 관찰이 되고 이 월의 일부분이 결손 부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내시경으로 보면 같은 부위에서 얼서가 확인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힐링된 다음에 이 월 티크닝과 결손 부위는 재생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령의 환자분이고 명치 부분이 아팠는데 이게 2달 좀 오래되셨습니다. 이렇게 초음파를 보게 되면 층구조가 파괴되면서 저액으로 월 스크린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부위에 내시경을 확인했을 때 캔서가 확인되었던 증례입니다. 이번에는 그 고령의 환자분이신데 이분도 보게 되면 이렇게 월 스크린이 있으면서 얼서 베드가 관찰이 되는 초음파 소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견을 이제 사진으로만 표현을 하면 에이시메트릭하게 월 스크린이 관찰이 되고 고정되어 있는 밝게 보이는 얼서 베드가 관찰이 되어서 사실 얼서 타입의 게스트릭 캔서로 진단되었던 증례입니다. 사실 위궤양을 저희가 초음파로 볼 때는 이 벽 같은 경우에는 그 저액고성으로 이제 비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궤양이 있는 부위를 보게 되면 얼서 베드가 이렇게 고에코로 관찰이 되게 되고 이 고에코 부분은 모양이 변하지 않는 소견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65세 남자입니다. 식사를 잘 못하고 해가지고 초음파를 확인했고 초음파를 보게 되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저류가 되어 있는 내려가지 않는 듯한 위 내각이 이런 것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봤을 때 파일로스 부분에 캔서가 있었으며
저류가 되어 있는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저류가 되어 있는 소변을 내시경적으로 확인하였던 증명입니다. 위암 같은 경우에는 연동운동도 안 되고 위내강의 신전성도 소실이 되고 위내강의 협착이 동반되는 것으로 초음파 소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5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사실 내시경적으로 봤을 때 액토피 판크레아스가 있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이 초음파로 확인하였던 증명입니다. 이렇게 초음파로 액토피 판크레아스가 보인다고 하면 이제 추적이나 팔로우업을 할 때 굳이 내시경을 안 하고 초음파로도 추적과 팔로우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장과 대장의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위와 마찬가지로 월 에코 패턴은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루코자부터 시로자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월 티크니스를 잴 때는 루코자의 밝은 부분에서 시로자의 밝은 부분까지 이 부위를 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5mm 안쪽이면 정상의 월 티크니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렉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두꺼워서 7mm까지 정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월의 다이아미터 같은 경우에는 스몰 바울은 25mm, 플로는 50mm까지 정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